안녕하세요. 랩미스터디 공부 좀 하자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1편 소방관계법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적 업무의 7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율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은 밑에 예상 문제 보시다시피 의용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특정 대상 소방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장소 중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상 문제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특정 대상 소방물이 아닌 것은 해서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다라고만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뒤에 내용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기 중에서 내용 변경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부여 및 실무교육 참여 나와 있는데요. 1급, 2급, 3급 각각 교육일이랑 수료 후에 자격 시험 합격해야지 자격 부여가 된다는 거, 특급 같은 경우는 10일이고 1, 2차 자격 시험 합격해야 된다는 거,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보시면 특급은 10일 자격 시험 합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차 모두 합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제로 내봤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 원 과태료이고 1, 2, 3급 강습 교육 수료자에게는 자격 부여가 안 되고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방기본법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4가지 다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지, 이게 예상 문제 보시다시피 공공의 안전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실게요.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 구조물이나 선박 같은 경우에만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고요. 바다에 떠 있으면 해경이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의무소방원은 군복무 하시는 분들이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대가 아닌 것은 해서 자위소방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10인 이상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화재 시에 역할 위임을 하는 거고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하면 항해 중인 선박은 해경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 한번 보시게 되시면 명령은 본부장이랑 서장님이 하시는 거고 처리 같은 경우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한다. 명령 및 조치에는 어떤 제한이 있고 재처리를 하고 있고 보관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보시면 예방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소방청장, 소방서장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맞는 겁니다. 경계지구로 넘어가 볼게요.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장소를 보시게 되면 5번까지는 밑에 보시는 통지지역과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서 예상 문제 보시게 되면 화재 경계지구가 아닌 것은 해서 창고지역, 공장지역, 목조 건물만 해서 나오면 틀린 거고 밀집지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지지역이 아닌 곳은 했는데 여기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계지구의 내용이므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똑같은 내용이고 6번부터는 틀리기 때문에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이쪽 구역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에도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소방활동 구역에 설정해서 소방활동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예상 문제 보시면 조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안 되고 수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시고요. 변호사나 법조인 안 되시고요. 임차인은 소유자나 관리자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벌칙 보시면 1년당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5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자꾸 외우시면 되거든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같이 보시면 돼요.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 이렇게 외워주시고 3년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강제 처분을 방해한다. 30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비밀 누설을 한 관계 공무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특별조사 거부, 생활안전활동, 소방대, 소방대상물 관계인, 피난 명령을 위반,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 긴급조치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실 텐데요. 설치 명령, 특수 가연물,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 자동차 출동의 지장,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 화재 조사 명령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부분만 보고 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랑 2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실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소방물 대상물은 어떤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무창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구부, 결국엔 뚫린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900제곱미터라고 쳤을 때 계구부가 만약에 30제곱미터라면 그건 무창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왕 뚫은 김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좀 더 용이하게 그 면적이나 그런 거를 정한 거거든요. 보시면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50cm 이상의 원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창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계구분, 뚫린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여야 된다. 왜냐면 노약자나 어린이가 피해야 할 경우에도 높이가 낮아야 용이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낮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소방차나 구급대가 왔었을 때 용이하게 구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창살 있으면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조금 구조나 피난에 용이할 수 있겠죠. 밑에 내용 보시면 지름이 50cm 이하의 원이 내접이다. 50cm 이하면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50cm 이상이고요. 원이 외접해야 된다. 외접은 의미가 없어요. 그 구멍의 크기가 뭐 바깥에 외접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접해야 되는 거고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규격으로 정한 건 50cm입니다. 계구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 너무 높으면 노약자나 어린이가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내가 맞는 거고요. 창에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피난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건물 면적의 30분의 1 이하면 너무 크니까 건물 자체가 그러면은 그 계구부에 의미가 없겠죠.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맞는 겁니다. 피난층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림차 순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50층 이상 뭐 지하 제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120m 이상 특정 대상 소방물 아파트 제외, 그 다음 이에 해당 안 하는 특정 대상 소방물 중에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밑에 보시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끌고 와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지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미터 부분이 조금 헷갈린다 하면 나중에 건축에서 하겠지만 4m당 1층으로 보거든요. 경계가 애매할 경우에는 50층 이상이니까 50 곱하기 4 하면 200이죠. 이런 식으로 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예상 문제 보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지하 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하 9구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300세대마다 1명,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명이라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보시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뒤에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서 봐주실게요. 다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급 소방 대상물이거나 특급이나 1급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이 안 된다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기한 및 신고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기한은 조금 긴 느낌이고요. 기간은 좀 짧은 느낌인데 요거 30일 이내, 14일 이내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퇴직하신 날이 4월 1일인데 일할 경우에는 선임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고 만약에 4월 30일 날 선임이 되셨다고 하면 신고 기간은 5월 13일까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기재 사항인데요. 여기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명칭이랑 등급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예상 문제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했는데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대상물의 등급이에요.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인데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3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관계인도 가능한 업무이고 3번, 5번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도 가능한 업무인데 업무 대행이 가능한 업무인데 여기서 뭐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관계인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데 소방안전관리자만 가능한 업무인데 그거 중간에 껴놓고 뭐 틀린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공통 소방안전관리는 뭐 큰 건축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생각하고 외웠어요. 고층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인 것, 복합 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 시설 중에 도소매 시장, 지하가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큰 건축물도 있고 복합 건축물이면서 뭐 도소매 시장도 있고요. 밑에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상 문제 보시면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자는 관계인이고 11명 이상이고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급이나 1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하고 30일 이내에 보고 기한을 잡았지만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로 바뀌고요. 2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요.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 정밀 점검을 받고 6개월 안에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동 기능 점검 결과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내용 한번 보시고요. 밑에 점검 대상 변경은 이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요것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 1회 이상 특급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 2회 실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 기한도 역시 30일 이내였는데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라고 하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학교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축 건축물은 뭐 다음 연도부터, 왜냐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개 건물일 경우에는 빠른 건축물부터 한다.
뭐 이런 건물이 있는데 뭐 사용 승인일이 있던데 종합 정밀 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데 이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일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달은 30일까지 본다라고 했으니까 사용 승인일에서 종합 정밀 점검은 3월 30일까지인 거고 종합 정밀 점검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 작동 기능 점검을 해야 되니까 9월 30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조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이랑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고요. 동의를 요구하는 곳은 행정기관이고요. 여기서 동의 절차 보시게 되면 5일 이내 동의 해신 통보를 하고 특급 같은 경우는 10일이고 보안 같은 경우는 4일 범위 내에 1회 가능하고요. 취소는 7일 이내. 요거 외우실 때 5통, 4보, 7추를 보통 많이 외우신대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서 나와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요거 하이라이트 친 부분 줄 치시고 밑에 제가 외우는 방법은 건축학개론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따와서 건축 항로정연 순서대로 해서 100, 200, 400, 100, 200, 300, 400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거든요. 6층 이상 자동차 주차장 200제곱미터당 20대 이상. 자동차 주차장 나오면 200이랑 20대 이상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지하구도 있고 탑도 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2층이 2개니까 100이고 바닥이랑 무창층, 지하층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무지 150이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서 지하가가 아니라 지하9고 6층 이상이고 건축 항로 정연 해갖고 연은 400이니까 4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다음은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피난계단은 뭐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났었을 때 피난구 유도등이나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좀 빨리 볼 수 있겠죠. 방화시설 같은 경우는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고 방화벽 및 내화 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재해야 된다. 요거는 좀 뒤에서 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옥상 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해서 이런 건물 등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상시 개방해야 되는데 만약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관리 방법 예시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상주임 관리 비상식 개방, 그 다음에 KFI 인정 비상 자동 개폐 장치. 요거 KFI 같은 경우는 뭐 KS다 해서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암기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원격 조작으로 자동 개폐, 그 다음에 열쇠 보관함 설치. 미리 지급해서 유사 시에 직접 개방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 여기서 뭐 예상 문제 보면 관리실에 열쇠를 맡기고 화장실 관리인이 문을 열어준다. 이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분이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위험한 거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수영장 제외라는 거랑 여기서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전기 많이 쓰는 곳에서 요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만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벽지류가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권장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되고 방염 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카페, 쇼파,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해서 뭐 2mm 이상 벽지류는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염 처리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실무 교육을 받고 만약에 1년이 안 지났는데 선임이 되면은 2년 되기 전날까지 하면 되고요. 실무 교육 받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선임이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조사 선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선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2년 실무교육 받은 날에 2년이 되기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선임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선임된 날짜에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벌칙 한번 보실게요. 5년 5천만 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서 상해 같은 경우는 7년 7천이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10년 1억입니다. 3년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조치명령 위반한 사람, 밑에도 조치명령 위반한 사람, 요거를 키워드를 잡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1년 이하, 그 다음에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요거 잡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하거나 누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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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키워드를 잡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게 되면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1년 이내에 소방시설 2회 이상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고장 상태는 200만 원, 설치 안 하면 300만 원. 점점 심해지죠. 점점 돈이 더 불어나죠.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1차는 100, 200, 30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200만 원 같은 경우는 방염이라는 말이 있고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 선임 신고 아니한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점검 결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라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고요.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 나왔죠?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요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키워드 잡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등 점검 결과 보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밑에 한 줄로 정리했거든요.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그 다음 거짓말한 사람 해가지고 30, 50, 100, 200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요거 실무교육 안 받은 경우는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예상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 상해에 이르게 했다 하면은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요거 내용 좀 많은데 아무래도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